지능이 낮은 주인공 찰리와 실험지인 엘전원이 스트라우스 박사님과 니머 박사님 등 여러 박사님들의 실험에 의해 점점 천재적으로 변하게 되지만 실험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엘전원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찰리의 지능도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3월 5일 스트라우스 박사님이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어난 일들을 다 적으라고 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를 실험하려면 꼭 해야 된다고 했다. 나를 실험에 써주면 좋겠다. 키니어 선생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영리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했다. 영리해지면 좋겠다. 내 이름은 찰리 고든이다. 지난주에 37살이 됐다. 오늘은 더 적을 게 없어서 여기까지만 적는다. 3월 6일 찰리는 잉크 시험이라는 것을 치게 되었습니다. 찰리 동무. 동무는 이 카드에 뭐가 보입니까? 잉크 흘린 거가 보여요. 다른 학생들은 미신 기림이 보인다 했습니다. 안경을 쓰면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보이네요. 안경을 새로 사야겠어요. 기람 이간요. 이건 로샤 실험이라고 합니다, 동무. 다른 학생들은 잉크에 있는 기림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잉크가 흐르는 만년필로 책상에 막 흘려놓은 것 같아요. 기라군요. 시험은 이것을 끝으로 하고 기람, 다음에 또 만납시다. 3월 7일 찰리는 스트라우스 박사와 니머 박사를 만났습니다. 찰리? 어떻게 혼자 성인 야간 학교에 찾아갔어? 사람들한테 어디에 가야지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공부가 하고 싶었어? 똑똑해지고 싶었고 멍청하게 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이 실험을 해도 일시적으로 영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찰리? 네, 나는 영리해지기만 하면 아파도 상관없어요. 찰리는 주제 통각 실험을 치게 되지만 이것도 또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찰리는 병원에 가서 엘전원이라는 하얀 생쥐와 경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미로를 10번이나 엘전원과 경주를 했는데 전부 다 엘전원이 이겼다. 기분이 나빴다. 3월 8일 드디어 박사님들이 나를 실험에 써주신다고 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니머 박사님과 스트라우스 박사님이 말싸움을 했는데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무서웠다. 찰리는 실험에 맞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른 지능 낮은 실험자들보다 찰리가 훨씬 온화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 수술이 성공하면 찰리가 수술로 천재가 되는 최초의 사람이라고요. 찰리는 이 실험 대상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 그래서 더욱 찰리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야. 알았어? Let's get it! 3월 19일 수술이 끝난 후 찰리는 엘전원과 다시 여러 차례 경주를 하게 됩니다. 난 저 하얗고 눈뭉치 같은 생쥐를 터뜨리고 싶다. 항상 나를 그렇게 쉽게 발라버리니까 기분이 나쁘다. 잉크 검사 따위 하기 싫다. 3월 23일 찰리는 수술을 하고 회복 후 공장으로 다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찰리의 머리에 있는 흉터를 보고 놀리지만 찰리는 자신을 놀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으로 인해 공장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 괴물이냐? 머리에 뭘 쳐놓고 다니는 거야? 헤헤, 고마워. 찰리는 스트라우스 박사님의 말을 듣고 엘전원도 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곧 엘전원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월 3일 찰리는 공장 사람인 조 카프에게 파티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찰리,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해. 같이 파티하지 않을래? 한번 즐기자고, 찰리. 좋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조의 집에 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찰리, 한 잔만 마셔. 아니, 2잔. 좋았어. 3잔, 4잔, 5잔. 더 마셔. 더. 그래 좋지. 더 줘, 더 줘. 파티 너무 즐겁다. 개웃겨. 찰리, 신문 좀 사와줄 수 있냐? 알겠어. 아무도 없네. 어디 갔지? 찰리는 여기저기 친구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찰리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혹도 나고 멍도 들었는데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찰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온몸이 아프고 멍이 들었어. 가끔 경찰이 술 취한 사람들 때리기도 해. 아마 경찰이 그랬을겨. 4월 6일 드디어 내가 엘전원을 이겼다. 버튼은 엘전원처럼 영리한 생쥐를 이긴 걸 보면 내가 영리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버튼은 나에게 엘전원은 수술을 받은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영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첫 번째 동물이라고 알려줬다. 나는 엘전원과 친해지고 싶다. 4월 9일 오늘 밤 키니언 선생님을 만났다. 키니언 선생님이 나를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안다고 격려해줬다. 요새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읽고 있다. 남자 주인공이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데 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 남자가 친구를 사귀어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찰리는 키니언 선생님께 맞춤법과 심표, 구두법 등 여러 가지 글 쓰는 법을 배웠지만 잘못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틀린 것을 알고 그 다음 보고서를 쓸 때에는 그것들을 잘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 조카프와 프랭크 라일리가 찰리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야, 찰리, 한번 네가 제일 잘 춤춰봐. 겁나 웃겨. 이야, 레전드다 레전드. 방탄소년단 저리 가라. 찰리, 당신은 도덕책, 수학책, 장문복 책책. 찰리 얼굴 빨개졌대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웃어댔고 나는 발가 벗겨진 기분이었다.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초대했던 이유가 항상 나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찰리 같은 짓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4월 21일 아직도 나는 공장으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 플린 부인에게 공장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플린 부인은 요즘 나에게 겁이라도 먹은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었는지 알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놀렸던 이유는 내가 너무 멍청해서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내 자신이 나날이 영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구두법도 잘 알고 맞춤법도 틀리지 않는다. 사전에서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고 외우는 게 즐겁다. 스트라우스 박사님 말대로 68이었던 내 IQ가 3배로 높아진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한다. 4월 22일 이제 로르샤흐 검사가 뭔지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검사를 해준 사람이 검사를 했다.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관찰하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을 찾아보라고 한 속임수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지난번에도 지금과 똑같이 말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그가 나를 놀리기 위해 속임수를 썼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로 그때 그렇게 멍청했던 걸까? 4월 24일 오늘 기계들은 뭔가 달라 보여요. 이번에 기계를 새로 배치해서 1년에 1만 달러의 노동 비용을 절감했어. 아마도 생산력이 향상될 거야. 자, 25달러야. 이거는 이번 보너스야. 감사합니다. 조, 플랭크, 오늘 보너스 받은 것도 축하할 겸 같이 점심 식사하는 게 어때? 미안하지만 오늘은 아내 심부름해야 돼. 그럼 난 사촌을 만나러 가야 해서 이만. 모두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사람들은 찰리와 거의 말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장난도 치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점차 혼자서 쓸쓸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4월 27일 키니언 선생님, 제가 보너스를 받아서 그런데 제가 저녁 식사 사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스트라우스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물어보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찰리는 스트라우스 박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찰리는 스트라우스 박사님을 찾아가지만 연구실 앞에서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연구는 오로지 저의 것이에요. 박사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108배하라. 그럴 순 없는 일이라고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꽁치, 쌈치, 에바, 참치, 샌드위치, 맛있겠다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찰리는 내가 캐니언을 통해서 찾아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수술도 집도했어. 스트라우스 박사님. 박사님이면 다해요? 다냐고요. 그래, 타다, 타! 그래요. 박사님 다 해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수천 명의, 아니 수만 명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실험 발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됐고요. 박사님, 저는 이번 달 말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싶어요. 그건 안 돼, 니모 박사. 너는 꽁치, 쌈치, 에바, 참치, 샌드위치 맛있겠다 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이번은 참을성이 필요해. 네? 뭐라고?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니모, 당신이 그런 성격을 가졌고 내가 보기엔 저 산 지중 속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프리스턴 대학의 심리학 회장 자리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걸? 네? 뭐, 이 아메바 같은 기회주의자가 박사 같으니? 저 스트라우스 박사님, 저 오늘 키니언 선생님과 저녁 식사를 해도 될까요? 키니언이 불쌍해. 지능 낮은 하찮은 이가 만날 여자가 아닌데.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 혹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찰리? 무슨 얘기라도 나누셨나요? 다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 해야겠다. 난 착하니까. 알겠어. 저녁 식사 맛있게 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4월 28일 찰리는 캐니언과의 저녁 식사에서 캐니언에게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원래 키니언 선생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나? 그녀의 갈색 눈동자와 목까지 흘러내린 깃털처럼 부드러운 갈색 머릿결이 너무 환상적인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키니언 선생님? 34살이에요. 아, 미친. 너무 설레는데? 어떡하지? 아... 찰리? 찰리! 네? 네? 우리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요? 찰리, 물 좀 묻혀봐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찰리, 당신은 참을성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반평생에 걸친 일을 당신은 단 며칠 만에 해치우고 있다고요. 굉장하지만 모든 지식은 배운 단계가 있어요. 앞으로 당신은 점점 더 넓고 높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만 됐으면 네? 아니에요, 찰리. 신경 쓰지 말아요. 실험이 당신에게 부디 잘한 일이길 빌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 그들은 잠시 동안 자리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캐니언은 깊은 생각에 빠져 보였고 찰리는 자기 자신 혼자 캐니언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4월 30일 도네건 씨는 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았을 때 공장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찰리는 무엇 때문에 도네건 플라스틱 상장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도네건 씨는 공장 사람들이 쓴 탄원서를 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탄원서는 찰리를 해고해달라는 요구였고 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들은 내가 가진 이해력과 지식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아니, 싫어한다. 높아진 지능 때문에 예전에 나와 친했고 내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과 소원해졌다. 그 전에 그들은 내가 미련하고 멍청하다며 비웃고 모욕을 주었다. 도대체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걸까? 손으로 글쓰기가 두려웠던 찰리는 2주 정도 진행 보고서를 써서 내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우스 박사는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보고서를 충실히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찰리가 글씨를 쓰는 게 서툴러서 조바심이 난다고 하자 스트라우스 박사는 타자기를 배워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찰리는 타자기를 배우고 난 후 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지능이 올라간 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니머 박사님은 전혀 천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사님은 머리가 아주 좋았지만 자기 회의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머 박사님에게는 이 연구가 전 세계에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박사님의 명성을 빼앗을 것이라고 노심초사한다고 찰리는 느꼈습니다. 반면에 찰리는 스트라우스 박사님을 천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찰리는 두 박사님들의 연구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 오랜만입니다. 기년 선생님,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건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죠. 오랜만이에요. 후후. 기년 선생님, 지금 레스토랑에 나오고 있는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베르만의 제5번 협주곡을 모를 수가 있죠? 그렇구나. 찰리, 당신은 지능이 높아진 것 같아요. 베르만의 제5번 협주곡이 뭐냐면 찰리, 설명은 괜찮아요. 더 이상 그 주둥이에서 한마디의 말이 더 나오면 이 레스토랑 박차고 나가겠어요. 한마디 유감! 아, 이렇게 또 계산은 내가 하게 됐어. 짜증나. 5월 20일 찰리는 저녁을 먹으러 모퉁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일하던 아이가 접시를 떨어뜨려 바닥에 와장창 부딪힌 후 산산이 부서지고 하얀 도자기 파편들이 식탁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식당 주인이 나왔고 겁을 먹은 아이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날아오는 주먹을 맞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빗자루를 가져와서 쓸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주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소를 지으며 빗자루를 가져와 콧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구경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비웃음? 아이는 구경꾼들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그들을 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이 웃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찰리 역시 그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갑자기 그 아이를 보며 웃고 있는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아이를 내버려둬. 이해를 못하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건 아니란 말이야. 쟤도 사람이라고. 땅은 갑분싸가 되었습니다. 찰리는 통제력을 잃고 이 사태를 벌인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마음 깊은 곳에서 숨겨놓았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의 과거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지식과 재능을 인류 지능 수준 분야의 연구를 위해 사용해야겠다. 내일 이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 수 있을지 스트라우스 박사님과 논의할 생각이다. 5월 23일 엘전원이 찰리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고 엘전원이 평소같지 않게 산만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엘전원은 이제 실험에 비협조적으로 변했고 미로 경주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5월 25일 모두가 엘전원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었다. 엘전원과 나는 같은 수술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엘전원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도 꼭 그러라는 법은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 실험에서 사용된 다른 동물 중에 몇몇이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찰리, 더 이상 연구실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해.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뵐게요. 5월 29일 찰리에게는 연구실이 제공되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게 되었고 찰리는 밤낮 없이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지능 계산은 아주 재미있는 연구 분야인 것 같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의 모든 인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5월 31일 찰리, 넌 너무 지나치게 연구에 열중하고 있어. 그래, 맞아. 찰리, 넌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연구와 생각을 겨우 몇 주 만에 다 해치우려고 한다고. 저도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뭔가가 멈추지 않고 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나는 엘전원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퇴화의 이유를 밝혀내야만 한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또 일어나게 된다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알아내야만 한다. 6월 4일부터 6월 5일 그렇게 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한 결과 스트라우스 박사와 니머 박사가 개발한 수술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증명된 가설은 인위적으로 향상된 지능은 향상된 양의 정비례한 속도로 퇴행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이를 엘전원 고등 효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찰리는 곧바로 스트라우스 박사에게 이를 알리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스트라우스 박사님께 제 연구 보고서를 각본하여 보냅니다.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실험을 마쳤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공식과 수학적 분석은 보고서의 부록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박사님과 니머 박사님께 이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수십 번 반복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부디 제 연구에 착오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검증이 필요하시겠지만 부디 검증할 때 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찰리는 이날 이후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것도 모자라 엘전원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6월 10일 미안, 엘전원. 찰리는 엘전원의 시체를 해부대 위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싫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찰리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이 괴로움은 엘전원의 시체를 해부해서인지 자신의 실험 때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구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엘전원의 눈에는 무게가 감져 있으며 혈구가 깊고 대뇌 피질이 전체적으로 밋밋해졌음을 찰리는 밝혀냈습니다. 엘전원과 같은 증상이 곧 일어날 것이다. 아니, 이미 일어났었을 수도 있다. 찰리는 엘전원을 치즈 상자에 넣어 뒷뜰에 묻었습니다. 6월 15일 찰리, 문 좀 열어봐. 찰리! 찰리! 안 믿기겠지만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요, 제발. 당신은 누구죠? 왜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거죠? 야, 이 자식아, 문 안 열어? 찰리, 나는 너를 해치려고 온 게 아니야. 자네를 도우러 온 거지. 찰리, 부디 나를 믿어줘. 스트라우스 박사님이셨구나. 이젠 가까운 사람도 까먹는구나. 나는 이전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머리가 아프다. 더 이상 나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기 싫어진다. 찰리는 누구지? 실험받기 전의 나인가 지금의 나인가? 제발 하느님, 제게서 이것들을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6월 19일 찰리의 지능은 계속해서 저하되었고 결국 자신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보슈, 집이 어디요? 갑동마! 살려줘! 갑동마! 이런 젠장, 말이 안 통하잖아. 미안해요. 내가 잠시 정신을 놓았나봐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결국 어찌어찌해서 찰리는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 찰리는 이틀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다가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제2의 유학이 노인성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 보았지만 더럽게 논리적이네. 그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난 너무 빨리 배웠어. 그리고 이 논리대로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건데 식당에서 보았던 그 아이가 자꾸 떠올라. 다시 그렇게 되기는 정말 싫다. 제발. 6월 22일 찰리는 어제 자신이 애써 공부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찰리는 길거리에서 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엘전원? 찰리는 엘전원이 죽은 충격이 커서인지 그 쥐를 엘전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윽고 그 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전원! 어디가? 찰리는 쥐를 쫓다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찰리는 오래 지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이도 깊지 않은 하수구에 빠져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것을 보면 찰리는 운동신경도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월 30일 동방예의지국인 동방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젓가락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이건 수치임이 틀림없어. 그리고 요즘 대머리를 가진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계속 나를 찾아온다. 나를 알고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 그냥 나 짜증나. 7월 7일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찰리는 창문으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보고 일요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배고프다. 창문 근처에는 찰리와 찰리의 부모님과 함께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찰리는 그것을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사진에는 해수욕장에 있는 찰리 가족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찰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월 10일 느낌이 지능이 낮아져 가는 것 같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찰리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단어는 자신이 읽을 수가 없으니 쉬운 동화책이라도 읽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책은 동화책.
지능이 낮아져 가는 찰리에게는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이만큼 찰리는 모든 것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유일한 자신의 친구인 엘저너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찰리, 기껏 해봐야지 일뿐인데 매일마다 꽃을 가져다 주는건요. 하핫, 님 누구셈? 상관니니? 여러분 인정? 앙 인정. 폴린 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과 의사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지경까지? 네? 아저씨, 동화책 읽어드릴까쇼? 동화 책책. 찰리는 의사에게 자신의 기억만 못할 뿐이지 아프지는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수술에 대해서 말해주고 생지인 엘저넌과 경주를 했다며 말하자 의사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표정을 지어보였고 자신이 천재라고 말하는 찰리를 보며 의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아저씨, 내가 왕년에는 말이여, 황마씨, 독일어로 맞아볼래? 안 되겠네. 이박 간호사 뭐해? 그냥 쏴. 김모. 의사는 찰리에게 진정제를 발포했습니다. 7월 24일 찰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찰리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연구소에서 주는 수표를 잃어버린 찰리는 월세를 더 이상 내지 못했습니다. 야마, 월세를 내라고. 안 내면 그냥 확 사시미를 그냥 막. 몰라. 수표 못 받았어요? 몰라. 에베베베베. 그러면 공장이나 다녀서 돈이라도 벌어와요. 안 그럼 레알로 사시미 각. 찰리는 공장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공장은 싫어요 부인. 사시미도 싫어요 부인. 하지만 찰리는 월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돈에 건 플라스틱 공장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7월 25일 저 사장님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구만 찰리. 하지만 노동자이니 자네라면 언제라도 환영이야. 찰리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도네건 공장장님께 설명했습니다. 그걸 들은 도네건은 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찰리, 자네는 정말로 염치는 없고 용기는 있는 친구야. 찰리는 예전에 하던 대로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저넌 고든 효과에 의한 부작용으로 근육이 쇠퇴할 만큼 쇠퇴한 찰리는 청소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요 찰리, 당신이 예전에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들었어? 뭐든지 다 알았다면 너희네 부모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냐? 어디 진정인 말 좀 해봐. 천재라며? 찰리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Manners 체크, makes 체크, man 체크. 야! 조가 신참에게 죽방을 알렸습니다. 속이 후련하니 참하는 소리를 조금만 들어보시죠. 조는 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나 프랭크에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찰리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오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나? 찰리는 자기 암시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우리 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상황이 좀 괜찮아진 뒤에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 잘 들으세요. 환자는 지금 손해 부분을 크게 다쳐 다 난다고 해도 식물인간인 상태로 평생을 보내야 해요. 그런 야, 이 자식아 살려내란 말이야. 키니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가 내 옆에 있는 걸까? 그녀는 알까? 내가 그녀를 이렇게나 사랑하는 걸. 그리고 그녀는 이런 날 사랑할까? 이윽고 찰리는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씨, 꿈이었잖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찰리의 허망된 꿈이었습니다.